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passive, 수동태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passive voice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자, passive voice가 도대체 무엇인가 공부하셨어요. 근데 새로운 것 있었던가요? 사실 별로 그렇게 새롭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잘 토대로 생각해보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 거였고 이미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충분히 알고 있던 거였어. 그 개념을 조금 더 응용한 거에 불과하더라. 이미 잘 알고 계세요. 오늘 하는 것들 여러분의 그 개념,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그런 기본 개념과 사용법들을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얼마나 제대로 소화했나 라는 점을 한번 확인해 가면서 수업에 들어가 보죠. 자, 수동태가 왜 있는 거였죠? 자,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잘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영어가 상호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는 데는 굉장히 의식하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뭔가 상호라는 말 자체에서 하나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그 대상이 둘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럴 때 말에 여러분이 중심이 있어야 되니까 중심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두 가지의 서로의 어떤 좀 더 어렵게 역학 관계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중심이 또 다른 거를 어떻게 직접 능동적으로 바꿔보고 어떻게 해보려고 만드는 쪽인지 아니면 또 다른 것에 대해서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당하는 쪽인지 이런 한쪽이 다른 한쪽에 대해서 어떤 관계인지를 영어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능동적인 건지 직접 바꾸려고 하는 적극적인 보이스인지 아니면 당하는 받아들이기만 하는 보이스냐 이런 것들을 밝혀줘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게 active voice, 능동태, passive voice, 수동태 이렇게 나오는 거였죠. 이미 왜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까지 알았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런 걸 컨트롤함으로써 여러분의 말하고자 하는 중심을 또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문장이 이어져서 말하는 어떤 paragraph 또는 article, 전체적인 지문이나 단락으로 쭉 얘기하거나 쓸 때에도 어떤 일관성 같은 걸 지키는 데에도 여러분이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개념을 바탕으로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좀 더 응용된 것들을 보려고 하는데 제가 분명히 상호작용이고요. 두 가지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떨 때는 두 개가 아니고 하나 더 있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게 그런 거였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세 개인 거예요. 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대상이 필요하고 아니고는 결국 또 뭐가 결정한다? 동사가 결정합니다. swim, 수영하다 이런 건 떠오르는 대상이 두 개씩 아니거든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like 같은 경우 어때서요? 바로 대상이 필요한 거 압니다. 다른 뭔가가 다른 뭐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사가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동사가 벌써 세 가지를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동사 우리 이미 basic grammar in use 때 했었습니다. give, 주다라는 동사가 그래요. give나 그의 친구들, 여러분이 봤을 때 그 give의 응용으로 볼 수 있는 것들, 즉 우리말로 했을 때 주다 계통으로 되는 것들이 그래요. 예를 들면 주다, give도 있지만 보내주다, send, 돈을 주는 거니까 pay도 가능할 거고요. 그렇죠? 사다, buy도 있지만 누구에게 뭐를 사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어때요? 자, 누구에게 뭐를 사주다, 그렇죠. 누가 사요? 내가 사죠? 일단 누구에게, 대상이 또 필요하죠. 뭐를 사줄 거예요? 세 개가 필요합니다.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자, 예문을 한번 보면서 보죠. 자, 제가 줬어요. I gave.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 gave. 줬어요. 벌써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압니다. 이것만으로 문장이 썰렁하다라는 거 여러분이 이제 벌써 아시죠?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있을 때 어떤 걸 먼저 쓰죠? 자, basic grammar in use에도 이미 공부했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예문을 통해서 한번 더듬어 보세요. 그렇습니다. 보통 에게를 순서로 가요. 그래서 I gave 그녀에게 I gave Jenny flowers 이렇게 얘기할까요? 내가 제니에게 꽃을 좀 줬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I gave Jenny some flowers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보죠. 정상적인 보통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에게를 이렇게 갑니다. 영어의 생각의 순서가 그렇게 흐릅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flowers를 먼저 할 수는 없나요?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또 있지요. 어떻게 합니까? I gave flowers. 그 다음에 제니를 뒤에 넣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바꿀 것 같으면 제가 자연스러운 흐름 이런 순서를 얘기도 안 드렸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바꿔보고도 싶을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원래는 이렇지만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표시가 있어야겠죠.
그게 뭡니까? 그렇게 할 경우 여러분 여기다 to를 써주는 거죠. I gave some flowers to Jenny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까지를 여러분이 기본적인 걸로 배우셨어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 같은 경우에 자, 내가 제니에게 제니는 그저 받는 입장이죠. 내가 줬다 이겁니다. 꽃은요, 전달되어지는 거, 주어진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내 중심이 제가 나를 잡았을 때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럼 중심을 한번 바꿔보자라는 거죠. 자, 이 대목에서 잠깐 많은 분들이 수동태를 그냥 정말 그야말로 수동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무조건 수동태를 능동태를 수동태를 바꾸는 연습 문제만 그냥 한 다음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선생님 이 문장을 수동태로 만들어주세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질지 몰라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문장들을 가져옵니다. 무슨 얘기? 수동태가 안 되는 문장들도 이것도 모든 문장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냥 기계적으로 바꾸는 거라니까. 자, 수동태가 다시 뭐라고요? Back to the basic. 상호작용이 있는 것들일 때 당한다는 얘기인지 받았다는 얘기인지가 있어야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나 수영 잘해. 뭐 이걸 어떻게 수동태를 만들 거예요? 뭐 없잖아요. 그렇죠? 나 혼자 수영 잘하는 걸로 끝났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초에 수동태가 뭔지의 개념도 없으면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정말로 벌어져요.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나마 이해를 하면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태가 안 되지 뭐 이랬어요. 자, 근데 그렇게 표면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제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중심을 바꿔줄 수 있으면 다른 중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중심이 두 가지가 돼요. 제니도 되고 플라워도 된다 이거죠. 다 해보죠. 자, 그럼 제니로 한번 해볼게요. 제니는 받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니니까 그 다음에 제니. 자, 준 거니까 자, given 주어진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예요? gave니까 ed네 언제 그랬다란 얘기죠? 오케이, was 써야 되는 거 아시죠? Jenny was given flowers. 꽃이 주어진 겁니다. 그대로.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근데 뭐 나 중요하면 쓰는 거고 안 중요하면 굳이 안 써도 되겠죠? 뭐 by me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좋습니다. 이렇게 옮기는 방법도 있고요. flowers는 할 수 없나요? 할 수 있죠. 해보죠. flowers. 꽃이요. 오케이, 여전히 똑같습니다. was given 주어진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달라져요. 제니에게 주어진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자 원래 그냥 gave Jenny 누구에게 그 방향과 대상을 나타낼 때 바로 동사 뒤에 그대로 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장치가 있어줘야 돼요. to Jenny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수동태에 응용된 형태들이고 시험에도 잘 나오고 실제로 여러분이 다양한 문장을 쓰다 보니까 꼭 알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가 없는 것들이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이 to를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애매해집니다. 제니에게 꽃이 주어진 건지 꽃에게 제니가 주어진 건지 말이 이상해지더라는 거예요. 알아서 해석해주지 않습니다. 영어는 정확하게 뭐가 어떻게 됐다라는 건지를 정확하게 밝힌다고 했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런 to라는 장치가 이렇게 중심이 옮겨졌을 때 필요하더라라는 거. give뿐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give 계통의 그런 동사들이 다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Unit 41과의 Section B에 있는 얘기예요. 즉 에게를 이렇게 대상이 두 개라는 거예요. 중심 말고 Object 1, Object 2라고 얘기했고 여러분에게 제가 그냥 보통 에게를의 계통이 됩니다. 를 에게라고 할 수 있고 장치 필요하고요. 두 가지 중심으로 다 passive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개를 만들 때 이런 경우에 정말 에게 하는 그 대상이 에게라고 하는 게 바로 이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was given, passive가 됐을 경우에는 또는 원래의 순서에서 벗어났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방향, 대상이자 어디로 하는 그 방향을 나타내주는 접착제가 필요하더라. 그게 뭐다? to라는 거더라 라는 거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give 계통의 동사들이 많이 passive 형태로 쓰여집니다. 도대체 누가 줬는지가 중요하지 않을 경우에 특히 더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예문들이 좀 많이 나와 있죠. 어디에 있냐면 섹션 B에 보시면 됩니다. 자, 경찰에게 우리가 정보를 제공했어요. 근데 뭐 우리가 제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찰이 정말 정보를 많이 제공받은 거예요. 그럼 the police were given the information.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정보가 많이 경찰에게 주어졌다라고 얘기한다면 the information was given 경찰에게잖아요. to the police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그런 동사들 뭐 ask, offer, pay, show, teach, tell. 자, 에게를이 연관되는 동사들이에요. 한번 그렇게 되나 한번 얼른 빨리 훑어보시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offer 같은 경우에 내가 누구에게 뭔가를 이렇게 제공하는 겁니다. 제안하는 거잖아요.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취직한 거는요, 뭐라 그래요? 그 회사가 나에게 일을
제안한 거죠. 준 거죠. 나는 받은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주었다라기보다는 내가 취직한 얘기를 하려니까 중심이 나이기 때문에 I was offered the job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예, 그냥 취직했다지만 직역을 한다면 예, 나는 일감을 제공받았다 뭐 이러겠죠. 그러나 이렇게 얘기 안 하니까 자연스럽게는 그냥 나 취직했습니다. 예, 일자리가 생겼다 이겁니다. I was offered the job. 그렇지만 또 이걸 뭐 job으로 해서 일자리가 내게 주어졌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 우리도 일자리가 내게 주어졌다라고는 잘 안 하죠. 이런 계통의 동사들 두 가지가 다 가능은 하지만 보통은 이렇게 뭐 꽃이 주어졌다, 꽃 중심으로 얘기하는 경우보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 에게 이쪽으로 이런 중심으로 더 passive를 더 많이 쓰더라 하는 경향은 있더라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 그래요. 그래 이 말은 좀 덜 쓰겠다. 실제 생활에서도 감이 오실 거예요. 뭐 안 된다 된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 좀 볼 수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빠르게 한번 볼게요. 섹션 C로 가시면은요. 자, 그럼 수동태라는 거, 그리고 passive 당한다라는 거를, 그럼 그런 것들을 또 ing를 만들 수는 있을까요? 가능하죠. ing는 어디다 하는 거죠? 동사에 ing를 더하는 거죠. passive voice의 동사는요. pp가 아니라 그 앞에 be verb가 와줘야 되는 거라고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being pp form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또 배웠던 그 ing의 그대로 응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방이 지금 치워지고 있는 거예요. ing 그 집중으로 하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The room is being cleaned. 이렇게 되잖아요. being 하는 순간 또 동사가 필요하니까 the room is 되는 거 아시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마무리해서 한번 했던 문장입니다. 됩니다. 지금은 청소가 되고 있어요. The room is being cleaned. 그걸 중심을 뭐 어제 11시에는 막 치워지고 있었는데 뭐 이렇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The room was being cleaned 이러면 되겠죠? 또 ing가 또 어떨 때도 쓰이나요? 명사같이 쓰이는 것도 지난 시간에 제가 펑션을 틈어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수영하다, swim에서 수영하기, swimming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나 뭐뭐 하는 거 싫어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이 근데 뭐뭐 되는 거예요. passive한 걸 싫어할 때 I don't like being pp form으로도 얘기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나는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 정말 싫어 이런 겁니다. I don't like 싫어. 근데 누구에게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 대상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people. I don't like people. 나한테 말하는 거죠. like 다음에 ing 올 수 있는 거죠. telling me what to do.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해 저거 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 정말 싫어. 근데 사람들이라는 거 안 해도 되죠. 뻔한 얘기 또 영어 안 해줄 수 있다 그러죠. 나는 남한테 이렇게 명령 받는 거 싫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것, 누군가가 말하는 건 people tell이지만 내가 그 말을 듣는 거는요. be told가 되겠죠. 그게 되어지는 것? being told. 그래서 나 싫어. I don't like being told. 이러면 돼요. what to do, 뭐 할지, 뭐를 해야 될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what to do 하는 거. being told. 그런 말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듣는 거. I don't like. 싫어. 누구에 의해서 누군가가 얘기하겠죠. 그게 어느 사람이든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당하는 입장인 게 싫어 이런 거죠. I don't like being told what to do. 이렇게 만드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passive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그 앞에 be verb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워온 동사 활용하는 거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를 I don't like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했던 것 뿐이에요. 그 외에도 여러분이 그렇게 ing로 passive를 써야겠다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거. 어렸을 때 그래 생일 선물로 toy drum 장난감 북을 받았던 게 생각이 나. 기억하는 거 I remember. 근데 그다음에 remember 다음에 ing 쓰잖아요. 근데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받은 거란 말이에요. give를 쓰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이 receiving을 쓸 수 있겠지만 주어진 걸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Okay, given데 내가 받은 거니까 being given 이러면 되죠. I remember being given a toy drum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대로 응용되면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다 하셔야 됩니다라고 했어요. 제가 일일이 다 말 안 하더라도 막 다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그럼 이건 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막 배웠던 모든 걸 동원해서 해보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고 났더니 passive의 이 be verb가요. 그렇게 당하는, 받는 입장에서의 동사가 필요할 때 be verb가 온다는 얘기인데 이런 경우에 be verb 대신 여러분이 또 get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엇이냐? 자, 이건 또 다시 또 어휘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자, 제 베이직 그라머 뉴스 샘플 강의 보신 분들도 아실 것이고요. 또 본 강의를 보셨던 분들이나 또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신 분들 오다 가다 또 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가다 오다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가다라고 언제나 go가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하역 PP로 돌아가 보세요. 자, 인터미디어 본 강의만 해도 벌써 제가 뭐 얘기했어요? marry 얘기했죠. 결혼하다 쪽으로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게 다 뭐라고요? 그거 따로따로 보지 말고 사실은 전체적인 어휘를 보는 눈을 들이기 위해서 제가 하나하나 예를 하나하나 쌓아간 거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은요. go 이렇게 가다지만 어떨 때는 get 그 다음에는 be verb 쓰죠. 결혼하다도 해볼까요? marry를 쓰지만 get married도 있고요. 오케이. 또 be married도 본다 이거죠? 자, 여기서 보니까 좀 공통점 좀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냥 알고 있는 동사 그대로 쓰는 거랑 get을 이용해서 얘기하는 거랑 be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어허라. 자, 이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기를 바랬던 건 뭐냐면 자, 여러분이 그냥 순수하게 그 동사 그대로 쓸 때는 그 동사가 가진 의미 특히 그 activity에 중심을 둔 겁니다. 그런 동작이 있다라는 거죠. 그 동작이라는 거예요. So go라는 건 가는 겁니다. 간다라는 건 from one place to another에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이동하려면 발 떨어져야 되죠. 발 떨어지는 거. 출발하고 그러니까 이동하는 과정. 여기에 중심을 두는 거. 이럴 때 우리가 go를 쓴다고 했어요. marry는 뭐라고 했어요? 그냥 표면적으로 결혼하다 이러지 말고 누군가를 혼자 못한다고 했죠. 누군가를 배우자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marry하면 누가 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 동사의 의미에 충실하게 쓰시면은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그게 그 동사가 어떻게 딱다다다다다 이렇게 도착하는 거에 초점을 되게 쓴다고 했고 결혼이 미혼이었다 기혼이 딱 되는 어떤 그 웨딩 세레머니에 초점을 뒀을 때 get married 썼던 거예요. 즉 뭐죠? 이 get이라는 게 뭔가가 어떤 그 동사 같은 행동들에서 뭔가가 탁 전환되는 거. 뭔가 딱 이렇게 이쪽에서 아닌 쪽에서 이쪽으로 즉 그 장소가 아니었다가 도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go라는 행동이 완성되는 거죠. marry라는 거 즉 결혼을 통해서 배우자 삼는 게 딱 된 거잖아요. 그겁니다. 딱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그 상태를 쭉 유지하는 것들이 be verb였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get과 be가 바로 그런 개념을 드리려고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훑어온 거예요. 또 얘기할 기회가 또 오겠지만 자 이제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passive에다가 여러분이 be verb라는 거 passive는 이미 되게 당해져 있는 어떤 그냥 그 상태지만 여러분 이렇게 그렇게 당해지는 그렇게 passive 되어지는 그 순간 딱딱 변해지는 그 딱 그때를 얘기하고 싶을 때 get을 쓸 수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자, 여러분 뭐라 그랬죠? 동사를 알으면 passive를 할 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거 해보자고요. 우리가 아프다 이러고 싶은데 아프다라는 말이 없어요. 자, 아프다는 건 뭐냐면 뭔가가 나를 아프게 한 거죠. 아프다라는 건 느끼는 거잖아요. 뭔가에 의해서 뭐 때려 맞았건 뭐 어쨌건 하고 느끼는 거죠. 반응입니다. 반응이라는 건 뭔가의 자극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프다라는 단어를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hurt라는 단어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아야! 하고 할 때 아야 아파!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하냐면 많은 학생들이 hurt란 말을 생각을 하는데 I hurt 막 이러게 해요. 아니에요. 자 그렇게 제가 뭔가 이렇게 반응이 있는 것들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호작용적인 동사를 보셔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했죠. 뭔가가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it hurts me 또는 it hurts 당연히 뭐 내가 아프니까 으악 하는 거니까 it hurts 아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거 의외로 늘상 쓸 수 있는 말인데 못 써요. It hurts 이럽니다. 아프게 했다 이겁니다. 즉 내가 아픈 거는요 보통 그래서 I'm hurt 이래요. 내가 이미 아파진 거라는 얘기죠. 근데 보통은 이미 아프고 나서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미 나 상처받았어 뭐 이럴 때 주로 마음 심리적인 얘기할 때 또 이걸 많이 써요. 나 마음 상했어. I'm hurt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hurt 되는 그때 딱 그렇게 되는 때를 얘기할 때 어떡하냐고요. get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쳤어, 맘 상했어, 아팠어 이렇게 될 때 I got hurt, somebody got hurt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사고가 났어요. There was a big accident yesterday. 어제 큰 사고가 났는데 너무 다행히 fortunately 아무도 안 다친 거야. 아무도 안 다치게 그냥 확 다치게 hurt는 상태가 아무도 아니었다는 게죠. 그 초점 그렇게 되는 거 아닌 거 여기다가 초점을 둡니다. 즉 become의 의미에 초점을 뒀을 때 guess라는 거예요. Nobody got hurt. Nobody got hurt. 이렇게 얘기할 수 있더라. 그래서 passive 여러분 be verb를 쓰는 거 get으로도 쓸 수 있더라. 이런 거 우리 언제 했었죠? 또 우리 기본 동사 할 때 basic grammar news 때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더울 때 it's warm 이래요. 근데 더워지는 때는 이미 더운 거니까
be verb을 쓰지만 더워지는 그 과정으로 얘기할 때는요. 더워지는 거 become에 묻겠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니까 계속 더워지는 중이니까 process니까 okay, it's getting warm. 이때 써요. 그걸 그대로 passive에도 응용할 수 있다라는 것 뿐이에요. 자, 결국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계속 응용의 응용을 거듭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죠? 여러분이 처음 시작만 제대로 solid하게 정말 탄탄하게만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응용의 응용은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자꾸 잘 안 되는 거는 처음부터 뭐가 안 돼 있어요. 자, go back to the basic. 처음부터 가세요. 처음부터 찬찬하게 타고 올라오시면은요,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마음 급하게만 먹지 마시고요. 하나 차근차근 올라오시면 아무것도 새로울 게 없어요.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정말 그거 말고도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passive 문장 쓰는 거 아니라 실제로 여러 가지 문장 구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의식하지 못하고 써오던 passive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그 다음에는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오늘 할 거는요. 오늘 본격적으로 하는 거 유닛 42의 내용은요. 사실은 여러분 중에 essay writing에 이미 영작 하셨던 분들이 많이 접하시던 거예요. 어떤 거냐면 그냥 아마 이렇게 쓴다라고 배우셨을 텐데 이것도 왜 그런지 압니다. 예를 들면 Henry라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나이가 들었어요. Henry is very old. 근데 nobody knows exactly how old he is. 아무도 그 사람이 얼마나 나이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기를 야, 걔 108살이래더라. 이렇게 말을 할 때 뭐라고 말해야 된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할 때 it is sad that 이렇게 한다더라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자, 그거를 그렇게 그냥 외우지 말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아무도 모르지만 사람들이 그냥 수근수근 거리기를 헨리가 108살이다더라 라는 거예요. 즉 subject verb. 자, 당연히 문장으로 출발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죠? Okay. 사람들이 그러더라. 사람들 모르면 그냥 people. Okay. People say. 자, 그냥 다 써둘게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people say. 자, 그 다음에 문장이 오니까 that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미 report 의 기본들 알고 계실 겁니다. 역시 또 다음 시간에 또 좀 더 자세하게 할 거지만 이 정도는 아시죠? 야, people say that. 사람들이 말해요. 뭐라고? Henry is 180 years old. 이런 거. 나머지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Subject, verb 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문장 만들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은 intermediate learner입니다. intermediate learner답게 좀 더 나은 문장, 좀 더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잘 드러나게 얘기했나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잘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헨리는 108살이래 라고 해서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게 사람들 이게 중요한가요? 아마 당연히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그럼 동물들이 얘기하겠어요? 피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런 쓸데없는 말들, 뻔한 말들 안 써주는 게 또 영어에 어떤 거죠? 영어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경제적인 특징에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자, people 빼버리고 하려니까 사람들이 헨리가 108살이다라고 말하여지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이거를 말하는 거니까 중심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옵니다. That Henry is 108 years old 해놓고 그게 말하여지는 거니까 is sad 이래야겠죠. 근데 이러고 나니까 또 아니에요. 왜? 주어가 또 이렇게 길면 또 안 좋아하죠? subject, verb.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 스트럭처가 빨리 나와줘야지 여러분이 딱 전체적인 구조를 잡고 나머지들을 다 더하면서 흡수하면서 바로 전체적인 중요한 그 문장의 의미를 윤곽을 다 그려가는 건데 subject 너무 길면 일단 동사가 나와야 시간이고 뭐고 중심을 잡는데 너무 기니까 못 잡아내요. 그래서 가능하면 주어는 간결하게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 이를 어쩌면 좋아요. 너무 길다라는 거예요. That Henry is 100 years old 라니요.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 긴 주어들을 다 뒤로 뺍니다. 그리고 빼버리니까 그냥 is 이렇게 나올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또 subject, verb 지켜야 되니까 이럴 때 쓰는 건 뭐였죠? it.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빈칸을 일단 채우는, 빈칸을 채워주는, subject의 빈칸을 채워주는 역할하는 게 it이더라. 배우셨어요. it is sad. 그 다음에 그대로 that Henry is 100 years old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가 108살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더라라는 거를 실제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써요. It is said that 말하는 것 말고 사람들이 그렇게 보도했더라라 할까요? It is reported that 보도에 의하면 기자가 그렇게 얘기했겠죠. 기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It is reported that 이렇게 했어요. 이거 그냥 표현으로 달달달 외우셨죠? 그래서 왜 이게 passive인지 뭔지도 모르고 쓰셨죠? 그러지 않아도 돼요.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애초에 이렇게 쓰고 나서 영어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으면 알고 있습니다. 중심을 어디로 잡아야 되는지 여러분이 알고 있고 경제적으로 얘기해야 되고 이런 걸 따지면서 여러분이 보면 여러분 스스로 이 문장은 이렇게 하는 게 낫겠구나 하고 스스로 바꿔나가요.
그러고 나서 자꾸 쓰다 보니까 저절로 나중에 한 번에 나오게 되죠. 네, 무조건 외우지 마세요.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눈이 넓어집니다. 자,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게, 뭐, say뿐이 아니라 제가 얘기한 뭐, report도 되고요. 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더라, 뭐, believe도 가능해요. It is believed that 가능해요. 뭐, 다 됩니다. 그런 동사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시고, 그대로 문장 한번 나오나, 만들어 보시고, 읽어 보시고, 납득하시면 돼요. 또, 이것뿐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뭐 it도 싫고요. 자, 사실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Henry 얘기하고 싶은 거죠. Henry is the subject. Henry가 또 주제라 이거예요. 그럼 Henry가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오케이, Henry, he. 뭐 Henry를 쓸까요? 그럼요. Henry라고 Henry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가 말해주는 거니까 is that 이래도 되겠죠. 되죠? 그랬더니 남는 건 이제 뭐 있어요? 108살다만 남은 거죠. 그렇죠. 자, 108살이다 하고 남으려니까 뭐죠? 동사, be verb만 남았네요. 이렇게 동사가 그대로 연결될 때는 어떡하죠? is sad. 이미 동사 부분이 나왔는데 이럴 때 연결해주는 거 to be 제자리 100 years old. Henry is sad to be 100 years old. 이렇게도 가능한 거죠? It is sad that 해도 괜찮고 Henry를 그냥 드러나게 해서 Henry is sad to be 이래도 됩니다. 예, 그 속으로 빼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언제 했었죠? 그래서 it 주어가 너무 긴 자리에 it 쓰고 뒤에 문장이 오니까 that으로 이어주세요. 또 하나 뭐 이렇게 sad 이렇게 쓰고 나서 동사가 올 때 동사 이어주는 거 to 이거 다 언제 했습니까? 베이직 단계 이미 다 했었고 여러분이 이미 이 정도의 문장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는 얘기예요. 왜 그런지만 오늘 밝혀내고 그대로 응용하시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좀 잘 쓰는 말이 있는데 supposed to 한번 볼게요. section B입니다. unit 42, 42과. 자, suppose 보통 뭐 이렇게 생각하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데 뭐 일일이 그렇게 해석하지 않더라도 it is supposed to 라고 하는 명법이 많이 쓰여요. 그게 결국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얘기예요. It is that to 하고 같이 그냥 습관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냥 그렇다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let's go and see that movie. 우리 그 영화 보러 가자. 그거 좋다더라 라고 할 때 그냥 people say that 또는 it is that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그냥 우리가 supposed를 그냥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it's supposed to be very good. It's supposed to be very good.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또 하나, supposed가 워낙 많이 쓰이니까 하나만 기억하세요. supposed to라는 게 조금 다른 뜻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거, 그럼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뭔가 여러분이 이래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를 왜 얘기를 하죠? 그렇게 안 돌아가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요. 예, 뭔가 what really happens. 실제로 지금 벌어지는 거고 뭐가 좀 다르겠다. 이거 이래야 되는데. 뭐하고 좀 비슷하죠? 좀 슈트하고 조금 비슷한 느낌 들죠? 이럴 때도 많이 써요. 예를 들면은, 나 서둘러야겠다. I'd better hurry. It's almost 8 o'clock. 벌써 8시가 다 돼가는데, 아이고, 내가 8시 15분에는 애를 만나야 되거든. 근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15분에 애를 만나지 않는 상황으로 돌아가야 되죠?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여자친구 만나야 되는데, 15분에는 만나야 되는데, I'm supposed to meet Anne at 8:15.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또, 기차가, 11시 반에는 도착했어야 되는데 이게 늦었네 이런 거 그랬었어야 했는데 슈르 피피를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참 실제로 벌어진 일은 그게 아니고 근데 정말 이랬어야 되는데 할 때 또 supposed to를 씁니다. 근데 이건 지나간 일이죠. 그러니까 뭘 쓰죠? was를 쓰면 되죠. The train was supposed to arrive at 11:30. supposed to가 이런 쪽으로도 많이 쓰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not 붙이면요. not supposed to 주로 you're not supposed to do something 이런 쪽으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또 이러시면 좀 안 되시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벌어지는 거하고 다른 상황이니까 얘기한다는 얘기에서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뭐 이런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저 허리 다치신 분이 벌써 막 이삿짐을 나르고 그러는 거예요. 저분 저러시면 안 되는데 he's still not supposed to do any heavy work 이런 거. 아직은 저렇게 중노동을 하시면 안 되는데 그 안 되는 상황을 보면서 왜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 게 아니니까 돌아가니까 이래야 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supposed더라. 표현이 be supposed to 이렇게 passive form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지금 얘기하는 김에 한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unit 43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또 동사를 보다 보니까 자, 역학관계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당하냐 시키냐. 정말 또 시키는 동사가 있습니다. have. 가지다 알고요. have, pp, have 말고 또 있습니다. 뜻이 뭔가를 시켜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시킵니다. I had him. 내가 그 남자를 시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만들었어요? I had him. 내 자동차를 고치게 할까요? 이렇게 repair. 그냥 고치게 합니다. 그럴 땐 여러분이 그대로 쓰실 수 있어요. I had him repair.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자, 예를 들면 그게 고치는 게 my watch? 예를 들면 my watch. 시계를 고치게 합시다. 자, 그러면 이게 누굴까요, 이 사람?
보통 시계 아무나 못 고치죠. 시계빵 아저씨가 고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시계 고치는 건 말고요. 내가 또 누구를 시켜요. 뭐 하라고요? 내 가죽 자켓을 dry clean 하라고요. I had 누군가를 시켰습니다. Somebody dry clean my jacket.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다시 한번 또 영어로 다시 돌아가세요. 뭐 뻔한 얘기 쓸데없는 말 안 한다고 했죠. 자, 당연히 시계빵 아저씨가 고치시고 기술자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따로 있어요. 드라이 클리닝 요즘 뭐 집에서 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개는 맡깁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 사진이요. 요즘 뭐 셀프 카메라 자기가 이렇게 찍는 것도 하지만 아직 여권 사진이나 이런 사진들은 어때요? 예, 전문가한테 가서 찍어주세요 합니다. 당연히 사진사 아저씨가 찍어주시지요. 당연히 그런 거 얘기 안 해도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빼버립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중심은 뭐예요? 예, 내가 사진을 찍은 거고 내 가죽 자켓을 드라이 클리닝을 하는 거고 내 시계를 고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전히 I had 내 중심을 my watch를 뺍니다. I had my watch. 근데 내 시계 입장에서는 지가 고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쳐주는 거죠. 당하는 거죠. 당해지는 거 뭐죠? passive voice. 자, 이제 passive로 여러분이 subject verb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응용 표현도 가능하다는 거죠. repaired가 돼야겠지요. 예,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쓰더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어떻게 배웠죠? have something PP 폼으로 배웠습니다. 공식같이 외우셨죠. 그래서 뭐뭐하게 뭐 시키다, 뭐 하다, 뭐 이랬어요. 자, 그러지 말고 그냥 have라는 동사가 이런 뜻이 있으면 저절로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I had 시켰어요. 대상이 뭐냐고요? 내 시계거든요. My watch. 근데 내 시계 입장에서는 당한단 말이에요. 받아야 돼요. 그래서 repaired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거 실제로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거 많습니다. dry cleaning, jacket dry cleaning 했다. I had my jacket dry cleaned. 예, 내가 여권 사진 찍었어요. 어제. I had my passport picture taken yesterday.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는 거죠. have something PP form입니다. 가끔 여러분이 spoken English, 예, 말하는 데 있어서는 have 대신 가끔 get 씁니다. get 쓰는데 get 쪽이 조금 더 informal한 쪽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have를 중심으로 하시고 한번 한 다음에 다시 또 get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얘기 끝. 자, 여러분이 passive를 알면 제대로 알면 이런 식으로 충분히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자 have something PP form이에요 이러지 않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사람 누가 한지를 또 밝혀야 될 경우는 특별한 경우는 이렇게 쓰는 경우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알고 해야지 무조건 have something PP form으로 외우신 분들이 가끔 정말로 어려운 지문이나 정말 독특한 지문에서 다른 경우가 나오면 막 헷갈리고 난 이렇게 배웠는데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응용력을 가지시고 왜 그런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가장 자주 만나는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지만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 예외적인 경우를 언제 어디서 만나더라도 여러분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눈을 기르셔야 돼요. 자, passive, 자, 기본적인 원리에서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응용된다는 거 오늘 아주 빠르게 훑었습니다. 자, 이제 이해 가시는 거죠? 자, 영어는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어의 특징들, 경제적인 것들, 그리고 어떤 필요한 것들, 생략할 수 있는 것 최대한 생략해서 최대한 간결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특징들 다 기억하시면서 연습 문제들 쫙 푸시고 예문 다시 한번 꼭 보세요. 자, 힘들지만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여러분 영어 실력이 늘고 있다는 거 확신하고 계실 거 알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서 열심히 공부해서 끝까지 제대로 가보고 싶네요.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Bye everyone.